칠흑 같은 밤,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두만 강변에 한 여성이 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국경경비대의 총성이 빗발쳤고 얼음장 같은 강물이 그녀의 허리까지 집어삼키는 순간 그녀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간신히 강둑에 오르자마자 주저앉아 흐느낀 그녀. 과연 그녀는 그날 밤 죽음의 강을 건너 자유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제일 잘 나가는 무용수였을 겁니다. 청진시 예술단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민족의 꽃이라고 불렀어요. 화려한 무대 위, 번쩍이는 조명 아래서 춤을 추면 박수 소리가 정말 천둥 같았어요. 고운 한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 때마다 제 그림자는 참 예뻤지요. 하지만 그 그림자 뒤에는 늘 배고픈 여동생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제가 먹는 쌀밥 한 숟갈이 그애에게는 하늘의 별만큼 귀한 것이었으니 춤을 출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죄스러움으로 아려왔습니다. 예술단 생활이 겉보기엔 참 좋았어요. 그래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단 나았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하지만 선물이랍시고 내려오는 식량은 늘 정해진 양보다 적었고 그마저도 간부들이 먼저 빼돌리기 일쑤였어요. 우리는 그저 체제 선전을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예술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기계 같았지요. 몸은 고되고 배는 늘 허기졌습니다. 특히 그 리철민이라는 보위부 간부, 그 사람 눈길은 칼날 같았어요. 무대 뒤에서, 연습실에서, 심지어 식당에서도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사상적으로 흐트러질까봐, 아니면 어떤 불만을 품을까봐 늘 감시하는 듯 했지요. 곁눈질로 저를 훑어보는 그 사람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지요. 그 사람 앞에서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둑어둑한 길을 걷는데 저 멀리서 리철민 간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굳이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김은하 동무, 춤 실력이 날마다 더 좋아지는구만. 수고가 많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무의 재능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명심하라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황금 세장 속의 새일 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깃털을 가졌지만 날아갈 자유는 없는 새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무대 위 제 모습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화려한 무용복도, 뜨거운 박수갈채도 모두 저를 옥죄는 사슬처럼 느껴지더군요. 동생의 마른 얼굴과 리철민 간부의 차가운 눈빛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술이 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올가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황금세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말이어요. 예술단 생활이라는 게 겉으로는 번지르르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곳이었어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호되게 질책당하기 일쑤였답니다. 배고픔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요. 몸도 마음도 점점 피폐해져 갔어요. 제 얼굴에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 없게 되었지요. 특히 그 리철민 그 인간은 제게 지옥을 선사했어요. 예술단 안에서도 그 사람은 권력이 센 간부였는데 저를 제 멋대로 부려먹으려 들었거든요. 그의 지저분한 눈길과 음흉한 미소는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연습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도 밤늦게 혼자 있을 때도 문득문득 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어요. 어떨 때는 연습실에 남아 혼자 연습하는 저를 찾아와 시답잖은 이야기로 시간을 끌고 제 몸에 손을 대려고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몸을 움츠리고 속으로만 울부짖는 것뿐이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 같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어요.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면 자꾸만 제 동생 은하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굶주림에 허덕이던 여위고 창백한 은하의 얼굴, 저를 올려다보던 그 애처로운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지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답니다. 제 동생은 저처럼 강하지 못해서 아마 지금쯤이면 더 시들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라도 잘 살아서 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저마저도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자신도 제 가족도 다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자유, 그래요.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요. 제가 살아야 제 동생도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미쳤답니다. 탈북.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발각되면 직결 처형이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겠죠. 하지만 그때는 그것 말고는 아무 희망도 없었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했어요. 살기 위해, 그리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밤 두만강으로 가는 길은 정말이지 칠흑 같았어요. 숨소리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죠. 발밑은 온통 얼어붙은 땅이라 삐끗하면 그대로 넘어질 것 같더군요. 혹시라도 들킬까봐 나뭇가지 하나 밟는 소리도 조심하며 걸었어요. 심장은 쿵쾅거리고 머릿속은 온통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몇 시간을 그렇게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드디어 두만강이구나 싶었죠.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멀리서 그림자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제 브로커였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짓으로 저를 강가 풀숲으로 이끌더군요.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경계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긴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가만히 엎드려 기다렸어요. 강물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죠.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그게 그렇게 매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곧 자유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사실에 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도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얼굴이 아른거렸고 꼭 살아서 다시 만나겠다는 다짐을 수없이 되뇌었죠. 갑자기 저 멀리서 멈춰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총성이 탕, 탕 하고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국경경비대 놈들이었죠.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뛰어! 지금이야! 정신없이 강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발목을, 허벅지를, 그리고 이내 허리까지 집어삼키더군요. 얼음장 같은 물살이 온몸을 찢는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해서 총성이 빗발쳤고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이 바로 옆 강물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풍덩, 풍덩하는 물튀김이 얼굴에 닿았죠. 죽음의 공포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순간이었어요. 이러다 정말 죽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물살은 너무 거세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헤엄쳤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저 멀리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온 힘을 쥐어짰어요.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강둑에 손을 짚고 올라섰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흐느꼈어요. 온몸은 젖어서 얼어붙을 것 같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드디어 첫 관문을 넘었다는 알 수 없는 희망에 휩싸였죠. 두만강을 건넜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밤은 여전히 짙었고 저는 차가운 땅 위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 강을 건넜을 때의 느낌은 정말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어붙을 듯한 강물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발을 디딘 저쪽 땅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답니다. 이제 살았구나. 겨우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어요. 해냈다는 안도감과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였어요. 정말이지 너무나도 짧은 순간이었죠.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덫이었더군요. 강가에서 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를 도와주려는 고마운 사람들인 줄 알았죠. 따뜻한 옷을 건네고 먹을 것을 주면서 고생 많았지 하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까 싶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의 속심을 알게 됐어요. 제가 무슨 짐짝이라도 되는 양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게 하더군요. 좁고 허름한 방에 가둬두고 낯선 남자들이 와서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아시겠습니까?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넘어갔다는 걸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서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감옥이었지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의 도피는 또다시 시작되었답니다. 그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쳐야 했어요.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겨우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저를 기다리는 건 끝없는 불안감이었어요. 중국 땅은 넓고 사람도 많았지만 저 같은 탈북자에게는 단 한 발짝도 마음 편히 걸을 수 없는 곳이었죠. 어디선가 중국 공안이 불쑥 나타나 저를 붙잡아 갈까봐 매 순간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창밖으로 들려오는 낯선 언어의 소리, 낮에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공포에 떨었답니다. 낡고 더러운 여인숙이나 인적이 드문 농가 창고 같은 곳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어요.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먹기 힘들었고 잠자리라고 해봐야 딱딱한 바닥에 몸을 뉘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눈을 감으면 북한에서의 끔찍한 기억들이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립고 미안하고 또다시 무섭고 그런 감정들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말이죠.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자유를 얻으려다 또 다른 감시와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정말 낯선 땅이었어요. 언제 잡혀서 다시 북송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이 버텨냈답니다. 살아남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미처 몰랐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중국 땅은 끝도 없는 벌판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림자처럼 쫓아오는 그들의 눈길을 피해서 저는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발은 다 부르트고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한 번은 말입니까? 어느 낡은 기차역 근처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인민보안원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사복을 입긴 했어도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른 사람들 틈에 섞여서 몸을 숨겼죠.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발만 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제 등을 훑고 지나가는 순간 정말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잡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군요. 간신히 그 자리를 벗어나 캄캄한 밤길을 뛰었을 때 저는 제가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또다시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고향에 두고 온 우리 어머니, 아바이, 그리고 어린 아우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얼굴들이 아니었으면 진작 주저앉았을 겁니다. 굶주림과 추위, 끝없는 공포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언젠가 가족들과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작은 희망 때문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러다 이상하게도 참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제가 배고파 보이는 걸 아셨는지 말 한마디 없이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내주시더군요. 그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서 제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아저씨는 국경 근처까지 가는 길이라며 트럭 뒤에 저를 태워주기도 하셨죠.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분들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 같았어요. 아직 세상에 따뜻한 정이 남아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잠깐의 온기 뒤에는 또다시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길을 걷고 버려진 창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언젠가는 꼭 자유의 땅에 닿아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하나로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걷습니다. 마침내 남조선 땅을 밟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아직도 꿈만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냄새도 다르고 사람들 옷차림도 알록달록하고 우리 인민들처럼 똑같은 색깔 옷만 입은 게 아니었어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차려입은 거예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 둘러봤지요. 근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자유롭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랑 동생들 생각에 목이 메더군요. 나만 이렇게 편안한 곳에 와도 되나 죄책감 같은 게 자꾸 드는 겁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쫓기던 꿈, 총소리, 압록강 얼음물에 발이 빠지던 그 차가운 감각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말입니다. 자꾸만 가위에 눌리곤 했지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십니까?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말이랑 다른 말도 많더라고요. 핸드폰, 아이스크림, 엘리베이터 같은 단어들도 그랬고 발음도 어딘가 좀 다르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드라마랑 영화가 나오는데 우리랑은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라서 다 이해하기 힘들었지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적응해야 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래도 말입니다. 제일 좋았던 건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길을 가다가도 마음껏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고 아무 걱정 없이 노래를 부를 수도 있었고요.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공간에서 스크린을 보는데 옆에 누가 앉아있든 상관없이 그저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말입니다. 영화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아직도 모든 게 낯설고 두렵지만 저는 이제 이 남조선 땅에서 저만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는 정말 꿈인 줄 알았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는 정말 편안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유가 다가 아니더군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특히 어머님, 아버님, 어린 동생 생각에 밤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면 제가 보고 싶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들로 매일매일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술단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인 착취의 기억들은 또 어떻고요? 저희는 그저 고위 간부들의 눈요깃감 혹은 외화벌이 수단이었을 뿐이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실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소위 사상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욕설을 퍼붓고 벌을 세우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했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도구였어요. 해외 공연을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였지만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보위부원들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혹시라도 바깥 세상에 우리 내부 사정을 말할까봐 늘 감시하고 또 감시하더군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가 간다고 늘 입단속을 시켰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 한마디 때문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고초를 겪을까봐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한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숨죽이고 조용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제 침묵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침묵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술단에서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은하들이 또다시 생겨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저희 동료들이 지금도 겪고 있을지 모를 그 고통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혹시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노가, 더 큰 책임감이 제 마음속에 차오르더군요. 이제는 제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라도 용기를 내야겠다. 저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언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제 인생을 건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고 겪었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외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난 뒤 정말이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렵고 제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제 심장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제 증언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북한이라는 곳의 실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말로 다 표현 못할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더군요. 제가 겪었던 배고픔과 감시의 공포, 그리고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게 된 거지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 세상은 아직 정의롭구나 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저와 같은 길을 걸어온 다른 탈북민 동지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때 저는 정말이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하 씨 덕분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품게 됐어요. 우리도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지요. 이곳 자유의 땅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숨 쉬는 것조차 감시받던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자유롭게 웃고 숨 쉴 수 있는 날이 언제쯤 올까요?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지만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춤을 추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제 춤이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몸부림이었지요. 굶주림에 허덕이며 감시의 눈을 피해 몰래 추던 춤은 제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춤은 더 이상 아픔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 그리고 언젠가 모든 이들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춤을 춥니다. 얼마 전, 저는 전 세계 앞에서 다시 춤을 추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오직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발레 슈즈를 신었지요. 제 발끝이 무대 위를 가르고 제 몸짓 하나하나에 자유의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관객들이 제 춤을 보고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어주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제 춤이 전 세계를 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제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춤을 출 겁니다. 저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이들,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제 춤이 북한 땅의 가족들에게도 닿아서 그들이 언젠가 저처럼 자유의 춤을 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유의 땅에서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할 겁니다.